저는 아이가 요즘 채소를 잘 안 먹고 자꾸 고기만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채소를 먹일 수 있을까 해서 파프리카를 자주 먹이는 편이거든요. 제가 엊그제 만든 요리가 있는데 부끄럽지만 사진 하나 찍어왔거든요. 잘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두부 물기 짜가지고요. 예. 돼지고기랑 소고기 반반씩 넣거든요. 양념해가지고 파프리카 속에 채워가지고 전을 부친 건데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또 젓가락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을 지져가지고 알콩달콩 나눠 먹을 사람이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저는 티격태격? 네, 혼자서도 굉장히 잘해 먹어요. 파프리카 그냥 씻어가지고 과일처럼도 먹고 또 고기하고 같이 굴소스 넣고 달달달달 볶아서 먹으면은 요거 반찬도 되고 저렇게 해갖고 맥주 한잔 할 때 이거 안주로도 혼자니까 진짜 맥주 드실 생각하시는구나. 기분 나더라고요. 진짜 일품 요리처럼. 1등 신랑감인데 누가 네. 빨리 데려가면은 설거지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다 준비가 요리는 됐는데 다 하고.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네요. 네, 아쉽게도. 네, 이 파프리카 사실 요리하기도 간편하고 면역력을 높아줄 만큼 영양소도 풍부하다고 하니까 많이 써보고 싶은데 이런 점을 또 생각할 수 있대요. 건강별 섭취법 4가지나 있더라고요. 자, 먼저 살 빼고 싶으신 분들 네. 볼까요? 진짜요, 진짜? 식간에 간식으로 먹고 밥 먹기 전에 또 먹어라. 근데 살을 빼고 싶은데 계속 먹으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교수님? 네. 자, 이 파프리카는 잘 알려진 그 100g당 18kcal밖에 나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주니까 먹어도 살이 빠지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리셨지만 고추의 일종이라고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고추하면 캡사이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파프리카에는 캡잔틴이라는 약간 유사한 그런 성분이 있는데 역시 캡사이신과 마찬가지의 어떤 기전으로 이 지방세포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긴 한데 특별히 식사 전에 먼저 드시는 방법을 추천하는데 일종의 그 식사 순서 바꾸기 다이어트 방법인 거죠. 포만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먼저 먹게 되면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아무래도 천천히 흡수가 되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자극이 덜 되니까 식욕을 덜 땡기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아삭한 식감에 잘 씹히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식사를 시작한 지 약 15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따라서 많이 씹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다음에 먹는 식사 양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를 더 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파프리카를 주목할 분들 혈관 노화 걱정되는 당신. 이거 100% 아닌가요? 다 걱정되실 것 같은데. 네, 파프리카 저염김치를 담가 먹어라. 파프리카로 저염김치를 담가 먹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예. 여태까지 저희가 카로티노이드라든지 이제 비타민 C가 파프리카에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물질들이 이제 그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이제 혈액 내 산화 물질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 검려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기질 칼륨이 이제 풍부해서 혈압 저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이제 혈관벽 걱정하시는 분들에도 역시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한국인이라면 삼시세끼에 다 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왕이면 이렇게 건강한 파프리카 같은 채소로 저염 김치를 이제 슴슴하게 담가 드시면 혈관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방송 경력 20년에 파프리카 김치는 제가 떠올려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요리를 오늘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예, 파프리카 저염김치 너무 기대되지만 일단 좋은 파프리카부터 좀 고르는 법 배워보고 시작할게요. 네. 그 파프리카를 고르실 때는요, 일단 이 꼭지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금방 따냈을 때 싱싱한 꼭지 부분이 이렇게 싱싱하게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겉면에 이 껍질 부분이 광택이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싱싱하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지 않고 단단함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탄력이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보통 파프리카 고르실 때 좀 예쁜 거 고르시느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모양이 조금 덜 이뻐도 맛과 영양 면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싱싱한 거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싱싱한 파프리카 이용해서 이제 저염김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네. 파프리카 집에 갈 때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꼭지를 제대로 보고. 근데 그렇죠. 박주아 씨도 얘기했는데 저도 30년 방송할 동안 파프리카 김치 처음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배추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말아서 이렇게 물김치처럼 해서 먹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파프리카를 넣어서 응용을 해봤어요. 물김치 스타일로 네, 약간 담가 잘박하게. 네. 먼저 오늘은 양배추를 이용해서 파프리카 마리를 할 건데요. 양배추를 이렇게 잎부분을 약간 단단한 부분을 떼어내고 옅은 소금물에다 담가서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하게 네, 네, 마를 수 네.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붉은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를 씨를 빼고 채 썰었어요. 네. 그리고 실파, 쪽파 좀 준비해 주시면 네. 좋고요. 그다음에 미나리는 묶어줄 거라서 뜨거운 물에다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궜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먼저 파프리카를 좀 넣어주세요. 엽렵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김밥 재료. 네, 김밥처럼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말아주는데요. 이때 말아주실 때 이렇게 네. 좀 당겨서, 왜냐하면 느슨하면 나중에 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밥 살 때 끝 잘 말아 넣듯이 이렇게 해서 살짝 준비해서 당겨서. 말아서 이제 네. 준비를 해놨는데요. 간단해요. 여기 그냥 국물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네. 먼저 생수에다가 밀가루 풀이나 찹쌀풀을 반 컵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양파 갈은 걸 넣었고요. 그리고 약간 저염으로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맵지 않게 홍고추를 이렇게 물을 넣고 갈았어요. 그래서 홍고추 갈은 거,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한두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풀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김치니까 마늘, 마늘. 그리고 생강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넣어주시는데 저염이니까 좀 양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다가 저는 새우젓 국물을 새우젓.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약간 단맛은 설탕이 아닌 매실청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면 네. 여기 아까 이제 찹쌀풀이나 밀가루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걸쭉한 이 국물이 준비되어지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 간을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국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우. 자, 이렇게 부으면 네. 잘박하게 잠길 정도로 부어서요. 네. 그냥 실온에다가 하루 정도 두셨다가 조금 익은 냄새가 나면 냉장고에 넣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보관하시면 되거든요. 요즘 따뜻해서 하루면 네,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이제 네. 익혀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냄새가 새콤해가지고 네, 드실 예, 때는 이게 만약에 드시기가 조금 한 입 먹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방법은 묶은 쪽으로 해서요 잘라주시는데 한쪽은 이렇게 해서 떼어지지 않게 이렇게 선생님, 해서 저 보면 먹을 것도 좀 네, 잘라주세요. 이렇게 예. 해서 어머, 해주시면 예쁘다. 보면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세워서 국물을 이렇게 얹어주시면 접시 이렇게 담아야 더 예쁠 것 네, 같은데요? 더 예쁘죠. 세워서.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드셔보시면 그래서 저는 국물도 네. 사실은 이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벌써 네. 예전에 먹어본 것처럼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일단 물김치 향이에요. 네. 소리가 아삭아삭 막 난다. 아삭아삭하고요. 파프리카의 단맛이랑 양배추의 희감는 맛. 쪽파의 그냥 매콤한 향 괜찮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김밥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딱 넣으면 색깔이 아주 예쁘죠. 파프리카가 수분도 많고 향도 좋지만 또 색감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을 때 야. 그게 김치가 고급스럽고 왠지 솜씨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궁중 요리 이게 같아요. 아, 네. 파프리카가 수분이 많잖아요. 네. 제가 아까 계속 목이 칼칼하고 좀 간질간질했는데 이게 좀 점막을 정말 보호해주듯이 새콤한 맛도 나니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밥 반찬으로 봄에 활력을 주는 김치를 추천하고 싶네요. 네, 진짜 저렇게 이제 저염으로 만들어 놓고 새콤달콤하니까요. 고기 드실 때나 뭐 치킨 같은 거 드실 맞다, 때 맞다. 피클 대용으로 드셔도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건강 고민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 있는 당신 과일 대신에 파프리카를 먹어라. 과일 대신으로요? 네, 맞습니다. 우리 두 분 아나운서 분께서 처음에 너무 맛있게 드셔주셨잖아요. 그 과육에 굉장히 아주 정말 과즙도 많았고 예. 정말 단맛이 좀 나기 때문에 채소인데 과일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 때문에 과일을 못 드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단맛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100g당 당류가 한 2.7g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먹거나 하면은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당류가 아주 적게 들어있는 저당 식품에 해당하는 채소이거든요. 또 그 외에도 이 파프리카 들은 비타민 C가 가지는 항산화, 항염 효과라든지 또는 혈관을 확장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계통의 물질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당뇨병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눈 건강 염려되는 당신. 빨강, 주황, 노랑 파프리카 매일 먹어라. 오. 네, 김 교수님.
네, 이제 이 파프리카가 확실히 이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이제 빨강과 이제 주황에는 이제 베타캐로틴 함량이 높습니다. 이 베타캐로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레티놀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망막에서 어둠 속에서 사물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로놉신이라고 하는 성분을 만듭니다. 이 로놉신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야맹증에 걸리게 되어서 밤에 장님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타캐로틴이 바로 이 로놉신의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식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타캐로틴은 이제 뭐 백내장 예방이라든지 뭐 안구 건조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란색 그 파프리카에 있는 이제 루테인 같은 것은 이제 황반 변성 예방 같은 그러한 또 효능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럼